제1장 어머니가 당신을 고소하겠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일까요? 누군가는 지구 반대편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삶과 죽음의 경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가장 먼 거리는 병원, 복도 끝에서 병실 문고리까지 이어지는 저 짧은 8m의 공간이었습니다. 20년 차 요양병원 간호과장으로서 제가 매일 마주하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거리죠. 오늘 그 거리를 깨고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강민 씨. 잘 나가는 IT 기업의 대표이자 3년 전 치매 판정을 받은 김정숙 어르신의 외아들입니다. 평소엔 비서가 결제 서류만 들고 오던 그가 오늘은 얼굴이 벌개진 채 직접 병원 복도를 가로질러 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제가 보낸 이 황당한 문자 한 통 때문이었죠. 오셨네요, 강민 씨. 어머니가 아드님을 고소하시겠답니다. 절도 혐의로요. 지금 농담하세요? 절도요? 제가 우리 엄마 돈을 훔치기라도 했다는 겁니까? 아니, 3년 동안 면회 한 번 안 온 게 죄라면 죄지. 무슨 말도 안 되는. 강민 씨의 목소리가 복도를 울립니다. 그는 억울하겠죠. 매달 수백만 원의 병원비를 한 번도 밀리지 않고 낸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치매라는 병은 통장의 잔고보다 마음의 빈틈을 더 먼저 파고든다는 사실을요. 정숙 어르신은 지난 일주일간 아들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훔쳐갔다며 밤마다 울부짖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러시더군요. 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시간을 통째로 훔쳐 달아났다고. 그 증거가 이 방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겠어요?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오후에 비스듬한 햇살이 먼지를 태우며 바닥에 깔려 있었죠. 침대 끝에 웅크리고 앉아 창밖을 보던 정숙 어르신이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3년 만에 마주한 어머니의 얼굴. 강민 씨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기억 속에 강인했던 어머니는 어디 가고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든 노인 한 분이 그곳에 계셨으니까요. 누구셔? 당신이 그 도둑놈이야? 내 거 훔쳐간 놈이 당신이냐고. 엄마, 나야. 강민이. 엄마 아들 강민이라고. 도둑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는 아들을 보지 않습니다. 아니, 아들을 통해 다른 무언가를 보는 듯 했습니다. 어르신은 갑자기 옆에 있던 베개를 강민 씨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더니 침대 밑에서 낡은 보따리 하나를 꺼내 품에 꼭 안으시더군요. 마치 누군가 빼앗아 가기라도 할까봐 겁에 질린 아이처럼요. 아니야, 내 아들은 이렇게 안 늙었어. 내 아들은 시장통에서 내 치맛자락 붙잡고 울던 5살배기란 말이야. 당신이 내 아들 시간을 뺏어갔지? 내놓으란 말이야, 이 도둑놈아. 강민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 속에서 아들은 이미 40년 전 어느 시장 골목에 멈춰 있었던 겁니다. 성공해서 수입차를 끌고 온 50살의 중년. 남성은 어머니에게 그저 소중한 아들의 시간을 훔쳐간 낯선 침입자일 뿐이었죠. 참나. 원망을 하실 거면 차라리 욕을 하시지. 어떻게 아들을 도둑 취급을 하십니까? 이게 제가 3년 만에 와서 들어야 할 소리인가요? 그는 무너진 자존심을 추스르며 병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르신의 품에서 떨어진 물건 하나가 강민 씨의 구두 끝에 툭 하고 걸렸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주 오래된 플라스틱 찬압통이었습니다. 뚜껑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손때가 묻은 이제는 생산되지도 않는 낡은 물건이죠. 어머니가 밤마다 그 도둑을 잡겠다며 병원 복도를 헤매신 이유. 저 찬압 때문이었어요. 강민 씨, 저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강민 씨가 멈칫합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 낡은 통을 집어듭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비릿한 요양병원 냄새 사이로 정체 모를 종이 뭉치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을 확인한 강민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립니다. 이게 다 뭐야? 왜 종이 조각들이 죄다 생선 모양으로? 어머니는 왜 종이로 생선을 접어 저 낡은 찬압에 가득 채워두신 걸까요? 그리고 왜 아들을 향해 도둑이라고 외치며 절규하셨던 걸까요? 강민 씨가 잊고 싶어 했던, 아니, 평생을 부정해왔던 어머니의 진짜 고발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제2장 가시 돋친 원망, 가시 바르는 손길. 여러분은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아가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대상이 나를 낳아준 부모라면 그 원망은 시간이 갈수록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내 마음을 찌르곤 합니다. 강민 씨에게 어머니 정숙 어르신은 평생 그런 존재였습니다. 시장통의 비릿한 생선 냄새, 늘 젖어있던 어머니의 앞치마,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던 그 차가운 뒷모습. 강민 씨가 성공을 향해 달린 건 어쩌면 그 비릿한 기억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병실에 점심 배식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메뉴는 노릇하게 구워진 조기 한 마리입니다. 강민 씨는 찬압 속 종이 생선들을 보며 혼란에 빠져 있었지만 정숙 어르신은 식판이 놓이자마자 눈빛이 변했습니다. 방금까지 아들을 도둑이라 몰아세우던 광기는 온데간데 없었죠. 대신 무서울 정도의 집중력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아이고, 늦겠다. 늦겠어. 우리 아들 배고플 텐데. 이거 얼른 발라줘야 하는데. 어머니는 젓가락을 들 힘도 없는지 손가락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조기 살을 거칠게 헤집으며 가시를 골라내기 시작한 거죠. 앙상하게 마른 손가락 끝에 기름기가 번지르르하게 묻어납니다. 강민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 결국 참았던 화를 터뜨리고 맙니다. 엄마,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아까는 나보고 도둑이라더니 이제는 생선이랑 싸우고 계신 거예요? 이럴 거면 면회는 왜 오라고 하셨냐고요? 강민 씨의 머릿속엔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스칩니다. 남들은 엄마 손잡고 소풍 갈 때 자신은 늘 시장 구석 평상에 앉아 홀로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도 어머니는 늘 생선을 만지고 계셨죠. 아들의 눈을 한번 맞춰주는 대신 손님에게 팔 생선의 무게를 재고 가시를 바르던 그 손. 강민 씨에게 그 손은 사랑이 아니라 방치와 결핍의 상징이었습니다. 강민 씨, 잠시만요. 어르신 하시는 걸 좀 더 지켜보세요. 지금 어르신은 강민 씨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싸우고 계신 거예요. 강민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숙 어르신이 바른 생선살을 자신의 입이 아닌 비어있는 옆자리 앞접시에 정성스럽게 옮겨 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허공을 향해 인자하게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강민아, 자, 여기 가시 다 발랐다. 너는 요 보드라운 살만 먹어라. 엄마가 가시 다 가져갈 테니까 우리 아들은 목에 걸리는 거 하나 없이 쭉쭉 잘 커야지. 응? 그 목소리. 강민 씨가 평생 듣고 싶어 했던, 하지만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고 믿었던 다정한 부름이었습니다. 정숙 어르신은 으깨진 생선살 속에서 아주 미세한 가시 하나라도 나올까봐 눈을 비벼가며 살피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가시에 찔려 핏방울이 맺히는데도 어르신은 아프다는 기색조차 없습니다. 오직 아들의 입에 들어갈 살점이 깨끗한지만이 중요해 보였죠. 어르신은 치매가 오기 전부터 이곳 간호사들에게 늘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장사하느라 아들 밥상 한 번 제대로 못 차려준 게 평생의 한이라고. 그래서 기억이 다 사라져가는 지금도 저가시 바르는 일만큼은 절대로 놓지 못하시는 거예요. 강민 씨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립니다. 자신이 방치라고 믿었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사실은 아들의 밥상에 가시 하나 올리지 않기 위해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내던 사투였음을 깨닫기 시작한 걸까요? 하지만 강민 씨는 여전히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지 못합니다.
20년의 원망은 그리 쉽게 녹아내리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봤자 너무 늦었잖아요. 이제 와서 이러면 뭐 하냐고요?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시는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정숙 어르신이 가슴을 부여잡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식판 위에 발라놓은 생선살 위로 어르신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급하게 달려드는 의료진들 사이로 어르신이 품에 안고 있던 그 낡은 찬압통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강민 씨, 일단 밖으로 나가 계세요. 어르신 혈압이 너무 떨어집니다. 복도로 밀려난 강민 씨의 손에는 아까 주웠던 낡은 찬압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찬압 뚜껑 안쪽에 아주 작은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한 건 그때였습니다. 그것은 정숙 어르신이 정신이 맑을 때마다 적어 내려간 아들에게 차마 전하지 못한 고백이었죠. 강민 씨는 떨리는 손으로 찬압 안쪽의 글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확인되는 순간 그는 복도 한복판에서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찬압 속에 숨겨진 어머니가 20년간 숨겨온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의 진심에도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너무 늦게 도착한 진심은 때로 사과가 아니라 비수가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요양병원 복도 차가운 금속 의자에 앉아있는 강민 씨의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찬압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생선 가시를 바르던 어머니는 이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사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강민 씨는 떨리는 손으로 찬압 뚜껑 안쪽에 적힌 서툰 글씨들을 다시금 살핍니다. 펜 자국이 겹치고 겹쳐 종이가 파일 정도로 꾹꾹 눌러 쓴 문장들. 그것은 치매가 어머니의 머릿속을 하얗게 지워가기 전 마지막 정신을 붙잡고 써내려간 기록이었습니다. 강민아, 엄마가 미안하다. 시장 바닥에서 생선 피 비린내 묻히고 사느라 내 손 한번 따뜻하게 못 잡아준 게 한이 된다. 너는 엄마처럼 비린내 나게 살지 말라고, 가시 박힌 인생 살지 말라고. 엄마는 매일 생선 가시를 발랐다. 내 인생에 박힐 가시를 엄마가 다 대신 맞으려고 그랬다. 강민 씨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가 평생 방치라고 믿었던 어머니의 무관심은 사실 당신의 인생을 갈아 넣어 아들의 앞길을 닦아주던 처절한 헌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시장 골목에서 손가락이 짓무르도록 생선을 만지면서도 아들의 도시락엔 단 한 번도 가시가 들어간 적 없게 하려 애쓰셨던 겁니다. 어머님께서 입원하시던 날 이 찬압을 가슴에 꼭 안고 계셨어요. 간호사들이 뺏으려 하면 우리 아들 줄 생선인데 누가 훔쳐갔다고 울며불며 난리를 치셨죠. 강민 씨를 도둑이라 부르셨던 건 아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당신의 기억 속에서 아들을 훔쳐간 그 세월이 너무 원망스러워서였을 거예요. 강민 씨는 대답 대신 찬압 속에 담긴 종이 생선들을 하나하나 꺼내봅니다. 신문지, 전단지, 심지어 병원 약 봉투를 오려 만든 종이 조각들. 그 위에는 월급날, 시험 공부, 첫 출근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인생 고비마다 함께해주지 못한 미안함을 기억이 사라지는 순간에도 이 종이 생선들에 담아 보관해왔던 겁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한테서 나는 생선 비린내가 싫어서 집을 나왔어요. 성공하면 엄마한테 제일 먼저 복수하고 싶었어요.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보여주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엄마는 왜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셨을까요? 부모는 자식에게 미안할수록 말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저 묵묵히 생선 가시를 바를 뿐이죠. 강민 씨, 지금 어머니께 가장 필요한 건 성공한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어머니가 발라놓은 살점을 맛있게 먹어주던 그 어린 아들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급하게 나옵니다.
강민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이별의 순간, 강민 씨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평생을 지탱해온 원망을 끝까지 붙들 것인지, 아니면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사과라도 어머니의 귓가에 속삭여줄 것인지. 과장님, 저 어머니한테 할 말이 있어요. 아직 못한 말이 너무 많아요. 지금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발요. 강민 씨는 어머니의 굳은 손을 잡았습니다. 시장통에 거친 세월이 고스란히 박힌 투박하고 딱딱한 손. 그 손 위로 강민 씨의 뜨거운 눈물이 떨어집니다. 엄마, 나왔어. 도둑놈 아니야. 엄마 아들 강민이야. 엄마가 발라준 생선, 나 한 번도 맛있다고 말 안 했지? 미안해, 엄마. 나 사실은 엄마가 해준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 하지만 정숙 어르신은 미동도 없습니다. 산소호흡기 너머로 들리는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공허하게 울릴 뿐입니다. 강민 씨는 절망합니다. 용서받고 싶어도 용서해줄 사람이 없고 사랑한다 말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는 적막한 순간. 그때였습니다. 기적처럼 정숙 어르신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감겨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아주 조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짜내 아들을 바라보려 합니다. 어머니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강민 씨를 향합니다. 과연 어머니는 생의 마지막 순간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영원한 어둠 속으로 떠나가게 될까요? 제사장 20년 만에 차려진 눈물의 밥상. 여러분은 살면서 기적이라는 단어를 믿으시나요? 병원에서 제가 목격한 기적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가슴에 가시를 품고 살던 자식이 그 가시를 뽑아내고 부모의 손을 잡는 그 짧은 순간.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기적이었습니다. 중환자실의 차가운 정막을 깨고 정숙 어르신이 아주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병원에 오기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성껏 끓여온 하얀 죽이었습니다. 강민 씨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엄마, 이거 내가 끓였어. 가시는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꿀꺽 삼키기만 해. 응, 엄마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나도 이거 끓이면서 가시 하나하나 다 골라냈어. 그러니까 걱정 말고 먹어, 엄마. 하얀 죽 한 스푼이 어머니의 입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동도 없던 정숙 어르신의 목을대가 아주 천천히 그리고 힘겹게 움직였습니다. 죽 한 모금을 삼키신 거죠. 그러더니 어머니의 감긴 눈가에서 투명한 눈물 한 줄기가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를 적십니다. 민아, 우리 아들 밥 먹었나? 그 한마디에 강민 씨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의 세월 켜켜이 쌓인 원망과 오해가 그 짧은 문장 하나에 눈 녹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을 잃어가는 순간에도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배고픔을 걱정하고 아들의 앞길에 가시가 있을까? 전전긍긍하던 그 시절의 엄마로 돌아와 계셨던 겁니다. 엄마, 나 밥 많이 먹었어. 엄마가 발라준 생선 먹고 이렇게 컸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 고생해. 엄마 인생 훔쳐가서 미안해. 내가 엄마 아들이라서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어머니는 대답 대신 강민 씨의 손을 아주 약하게 하지만 놓지 않겠다는 듯 꽉 쥐셨습니다. 그것은 50년 전 시장 골목에서 아들의 손을 잡고 걷던 그 단단한 악력이었습니다. 지켜보던 의료진들도 저도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별의 순간에 완성된 이 밥상은 세상 그 어떤 성찬보다 풍성하고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이제야 비로소 편안해 보이시네요. 아드님의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 지금까지 저 찬압을 품고 버티신 것 같아요.
하지만 기적의 끝은 언제나 현실의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심박동 모니터의 수치가 조금씩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기계의 경고음이 병실을 가득 메우고 간호사들의 발걸음이 다시 빨라집니다. 이제 정말 보내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강민 씨는 어머니의 귀에 입술을 바짝 대고 마지막 속삭임을 건넵니다. 엄마, 다음 세상에서는 생선 장수하지 마. 그냥 내 딸로 태어나. 내가 엄마가 해준 것보다 훨씬 더 맛있게 가시 다 발라서 입에 넣어줄게. 사랑해, 엄마. 정말 사랑해. 병실에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기계의 소음도 거친 숨소리도 멈췄습니다. 오직 창밖으로 지는 노을만이 붉게 타오르며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있었죠. 강민 씨는 이제 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정성껏 닦아드리고 그 낡은 찬압통을 어머니의 가슴 위에 조심스레 놓아드렸습니다. 정숙 어르신, 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드님 걱정은 다 내려놓고 편히 쉬세요. 장례 준비를 위해 병실을 정리하던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가 덮고 계시던 낡은 이불 밑에서 작은 종이 뭉치 하나가 더 발견되었습니다. 강민 씨가 발견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마지막 비밀이 담긴 종이였습니다. 제오장 사랑은 가시를 남기지 않는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는 마침표일까요? 아니면 못다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쉼표일까요? 장례를 모두 마치고 돌아온 강민 씨는 어머니의 유품 속에서 발견한 마지막 종이 뭉치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힌 정숙 어르신의 마지막 부탁이 담긴 유언장이었습니다. 강민아, 내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이미 내 기억 속에서 도둑놈처럼 도망친 듯겠지. 엄마는 늘 그게 겁났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마다 비릿한 생선 냄새와 가시 돋친 원망만 떠올릴까봐. 그래서 부탁 하나만 하자. 내가 죽거든 저기 양평 요양원 앞마당에 있는 큰 은행나무 밑에 내 이름 써 자 대신 이렇게 써다오. 여기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 잠들다라고 말이야. 강민 씨는 한동안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라니요.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고생만 하고 아들에게 욕먹고 끝내 치매로 기억까지 잃어버린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유언장 뒷장에 적힌 문장을 읽는 순간 강민 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행복은 당신의 성취가 아니라 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 평범한 풍경 속에 있었다는 것을요. 가시는 엄마가 다 가져간다. 그러니 너는 이제 가시 없는 세상에서 누구보다 부드럽고 달콤한 것들만 먹으며 살 거라. 그게 엄마가 살아온 유일한 이유였단다. 강민 씨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양평의 작은 수목장 아래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비석 대신 놓인 작은 나무 편말에는 어머니의 부탁대로 행복한 엄마라는 글귀가 새겨졌죠. 며칠 뒤 강민 씨는 어머니가 장사하던 옛 시장 골목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이고, 정숙이네 아들 아니야. 야, 너 진짜 잘 컸다. 내 엄마가 맨날 그랬어. 우리 아들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귀하게 키울 거라고. 손님들한테 생선 팔면서도 좋은 살점은 죄다 넣어준다고 따로 빼놓곤 했지. 너 모를 거야. 그 양반 자기 입에는 생선 대가리 한 번 제대로 안 넣었던 거. 강민 씨는 시장 한 구석 어머니가 앉아있던 평상에 앉아 생선구이 백반을 주문합니다. 예전엔 쳐다보지도 않던 투박한 밥상입니다. 그는 젓가락을 들어 노릇하게 구워진 생선의 가시를 아주 천천히 정성스럽게 발라냅니다. 어머니가 50년 동안 해왔던 그 고단한 작업을 이제는 아들이 이어받아 수행합니다. 입안으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생선 살. 그 안엔 더 이상 목을 찌르는 가시도 마음을 핥히는 원망도 없었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 엄마가 왜 그렇게 가시 바르는 일에 집착했는지. 사랑하는 사람 입에 들어가는 건 그 무엇보다 깨끗하고 포결해야 하니까.
엄마, 나 이제 진짜 잘 먹고 잘 살게. 엄마가 다 가져간 그 가시들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할게. 요양병원 간호가장으로 일하며 수많은 이별을 보지만 저는 믿습니다. 육신은 떠나도 그들이 남긴 사랑의 습관은 남겨진 이들의 삶 속에 뿌리 내린다는 것을요. 오늘 여러분의 저녁상엔 무엇이 올라와 있나요? 혹시 그 밥상 위에 누군가의 헌신이 발라놓은 가시 없는 평화가 놓여 있지는 않나요? 부모님이 남겨준 가장 큰 유산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꺼이 찔려주었던 그 수많은 가시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 가족에겐 통하지 않습니다. 가족에겐 그저 지금이 있을 뿐이죠. 지금 바로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분들이 더 늦기 전에요. 사랑은 가시를 남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새살이 돋게 할 뿐이죠. 지금까지 요양병원에서 당신의 영혼을 잇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밤 부모님의 거친 손을 한 번만 가만히 잡아보세요. 그곳에 당신을 키워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 숨어 있을 테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혼 있음이었습니다.